진부한 직업 정보가 아닌 생생한 현직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직업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잡 합시다. 고객이 오셨을 때 이런 것들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나요? 무슨 디자인을 잡을 때 기장에 따라 느낌이 되게 많이 달라지거든요. 기장은 무조건 어디까지인지 정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사진이 진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사진 가져가야 돼요. 왜냐면 생각하는 게 다 다르니까. 우리가 속으로 생각하는 머리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나는 이거였는데 디자이너는 이거였고. 그러니까 사진이 하나 있어야 되는. 많이 보셨을 테니까 네. 아니 얘가 이 머리를? 약간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아, 뭔가 안 어울리겠는데 이런 것들. 그냥 꿉꿉하게 그냥 해주신다? 아니면 이게 양심 문제 아니에요, 양심 문제.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려요. 주변 사람들이 머리가 왜 그래 이러면 이제 그때 깨닫잖아요. 맞아, 근데 맞아. 저도 어떻게 보면 남들 입장에서 보는 사람이니까 이거는 이것보단 좀 다른 걸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하면서 추천을 다시 드리죠. 그러면 이제 디자이너 단계 다음은 어떤 단계인가요? 팀장, 실장, 부원장, 원장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단계를. 어느 정도 매출을 했다 그러면 이제 올라가고. 헤어 디자이너까지는 실력으로 올라갔다면 네. 그 다음부터 손님을 얼마나 네. 끌어들일 네. 수 있느냐가 그게 그때부터 본인의 완전.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그때부터 완전히 개인 사업. 디자이너 때도 그렇기는 한데 더 책임감이 많이 생기죠. 한 그 시점 때부터 개인 샵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나를 보고서 찾아준 손님이 이렇게 많은데 네, 내가 한번 오너가 돼봐도 괜찮겠다. 맞아. 이런 식으로 그때부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원래 대부분. 궁극적인 목표는 본인만의 샵을 차리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때부터 피는 거네요. 필지 질지는 모르겠어요.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기술적인 것들도 충분히 계속 이제 새로운 것들을 알아내셔야 되고 연습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스타일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근데 사진을 많이 보고 그거를 똑같이 복사 붙이기 한다는 생각으로 연습을 해야 돼요. 계속. 공부를 하고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새로운 사진, 새로운 스타일 그런 거를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고 연습하고. 단순히 겉보기에만 똑같은 게 아니라 누구는 머리숱이 많고 누구는 적고 네. 하면은 자르는 것도 좀 달라지시고 네, 맞아. 돼 있는 대로 배웠던 대로만 그냥 해버리면 그 모질에 대응을 못하니까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 낼 건지는 자기 능력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그게 이제 공부가 필요한 거고 경력이 쌓으면 쌓을수록 여러 가지 모질을 경험을 하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럼 이제 다음 질문 좀 드려볼게요. 이제 일반적으로 근무를 하시게 되면은 업무 시간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되시나요? 근로자랑 디자이너, 프리랜서 있잖아요. 이렇게 나뉘는데 근로자는 다들 아시다시피 주 52시간 이게 법대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 이상으로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미용실에 정해져 있는 시간대로 그냥 일을 해요. 나는 하루에 한 5시간만 일할게요. 돈 좀 덜 벌겠다. 이렇게 하면 그냥 5시간도 가능하고. 오전 쪽, 오후 쪽가 나뉘어요? 왜냐면 되게 늦게까지 하시고 아침에 일찍 여시잖아요. 네, 맞아요. 오전에 좀 일찍 출근해서 퇴근을 빨리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오후 늦게 출근해서 퇴근을 뭐 이렇게 더 늦게 늦게 하고. 하는 이런 거. 식으로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에 야간 미용실도 많이 하니까. 강남 쪽은 완전 신부화장 같은 거 하시려면 네, 새벽에 맞아요. 나와가지고 맞아요. 근무 시간 내내 서가지고 손은 움직이시면서 말씀도 계속 해주시면서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요. 심하게는 막 한 12시간을 서서 일하는 분들도 많아요. 중간에 점심시간이나 이런 거는 제대로 보장이 돼요? 네, 그거는 휴게 시간이 법적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8시간을 일을 할 때는 1시간 정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고 8시간 전 이제 한 7시간이나 이 정도 일을 한다. 그러면 이제 30분 휴게 시간. 그럼 7시간 근무하고 점심시간이 30분인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미용실 선생님들은 식사하시는 것도 되게 부담스러우실 것 같은데 네. 청국장이나 낮에 막 이런 거 못 드실 것 같아요. 김치찌개. 뭐 양파를 먹는다거나 이런 마늘 먹는다거나 이러면 솔직히 그 냄새가 어떻게 해요? 가까이서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조심해야 돼요. 샴푸해 주시는데 위에서 그러니까 막 뭐 먹었는지 다 얘기하는 거지 입냄새가 일부러. 정수리 냄새 배틀이네요. 나 고기 먹었어. 그러면 내가 한번 향기 이렇게 해주고. 휴무도 주 5일제를 하세요? 네, 거의 휴무가 주 5일인 주 데가 5일째? 많아요. 근데 그러면- 주 6일도 하는 데도 있고. 그럼 디자이너분 쉬실 때 보조분도 네. 같이 쉬셔야겠네요? 디자이너들마다 휴무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네. 뭐 수요일 쉬는 디자이너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데 그 메인 파트너랑 같이 쉬는 게 원래는 더 많죠. 보조분은 메인 파트너. 선택권이 없잖아요. 네, 디자이너분이 맞아요. 나는 이것도 월요일날 선택권이 쉬려면 없죠. 무조건 네. 따라서 같이 가요. 디자이너가 되기 전까지는 담당 선생님이랑 같이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한 몸이에요, 뭐든지. 좀 배려 있으신 분들은 같이 좀 조율을 하긴 네, 하겠네요. 맞아요. 근데 이제 안 그러신 분들은 나 이날 쉴 거니까 너도 이날 쉬어. 이 시간에 밥 먹을 거니까 너도 이때 밥 먹어. 나 오늘 밥 먹을 거니까 너도 밥 먹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닌데 본인 일에 맞추니까 패턴을. 저희 이제 현업문 여익 정도까지 들어보고 급여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미용실에서 일하기 시작하실 때 얼마 정도 받고 시작하시나요? 보조 때는 거의 보통 많으면 150, 기본이 120. 근데 여기에서 또 많이 떨어지죠. 교육비도 빠지고 개인 연습할 때 쓰는 그런 가발비 뭐 이런 것부터 다 빠지면 100만 원에서 한 90만 원 받으면서 일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사실상. 또 열정페이라고 또 포장을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네, 여기 내 돈을 더 투자한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근데 정말 힘들잖아요, 사실. 90만 원으로 그러니까요. 요즘에 이렇게 물가가 센데. 그럼 밥은 사주나요? 식대를 지원해주는 미용실이 더 많아요, 원래. 그리고 매장 자체에서 음식을 네, 해주시거나. 밥을 해주고 하니까. 보조 선생님들도 샴푸 하실 수 있는 분이 있고 좀 더 네. 높은 등급의 보조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때까지 올라가면 뭐 한 15만 원 올라가고 뭐 더 올라가면 뭐 20만 원. 왜냐하면 하는 일이 그만큼 더 많아지니까 계속 샴푸만 하는 친구랑 샴푸하고 펌하고 염색하고 그렇죠.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이 업무 양 자체가. 그러니까 조금씩 다르긴 하죠. 디자이너가 딱 됐다. 그러면 어떻게 급여 체계가 되는 거예요? 보통 한 3개월 정도는 지원을 해줘요. 기본급을. 저희 이제 인턴 때 받았던 그 초봉 있잖아요. 네. 그때를 깔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하는 매출에서 퍼센트 떼가지고 이렇게 월급으로 지급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아닌 데도 있어요. 그거 다 사장 마음이니까. 만약에 사장이 디자이너 되자마자 100% 프로테이즈로 가라 이러면 그냥 그렇게 가는 거. 제가 그냥 돈만 많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용은 아예 몰라요. 제가 그냥 샵을 차려놓고 미용사분들, 디자이너분들을 쫙 고용을 해서 네네네. 그렇게 할 수도 네, 있겠네요. 가능해요. 요즘에는 다 프리랜서여가지고 기본급을 안 깔고 완전 본인 그 매출에서 가져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 디자이너들이 계속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고 손님을 많이 끌면 끌수록 자기한테 떨어지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 대략 몇 퍼센트 정도? 한 30에서 40이 기본이에요. 하루에 평균 몇 명 정도를 하루에 평균 많이 하는 분들은 뭐 12명도 하는데 뭐 평균 한다 그러면 한 7, 8명. 이분의 매출이 1,000만 원이었다. 그러면 그 1,000만 원에서 이제 매장 뭐 떼고 해가지고 본인이 가져가는 거는 한 400? 그때 연봉을 받으시는 분들이 네. 계신다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단가가 굉장히 셀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남에서 막 차원 같은데? 예, 그런 분들은 그만큼 가격을 받고 있는 게 굉장히 많으니까 그 동네에서 좀 작은 미용실 하시는 분들이 10명 하는 거랑 그분들이 10명 하는 거랑은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차이가 좀 있는 거죠. 보통 연예인들 하면은 네. 커트 비용 얼마나 받아요? 연예인들이 가는 미용실 자체가 퀄리티가 되게 높아요. 혹시 연예인 커트 해보신 적 있어요? 저요? 아니요, 저 안 해봤어요. 아, 한번 해드려. 일반 구독자 어떻게 생각해요? 약간 셀럽 정도. 너무 창피해. 각 직급별로 급여는 좀 어떻게? 단가가 다르잖아요. 실장도 그렇죠. 다르고 부원장도 다르고 맞아요. 하다 보니까 그만큼 매달 찍는 매출액도 굉장히 다를 거고 그 원장님이 잘 나가는 디자이너면 조금 더 프로테이즈를 높여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유능한 디자이너분이 파워가 훨씬 더 세겠어요. 네, 스타 디자이너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그 매장을 대표하는 디자이너가 있잖아요. 그러면 매장 자체가 잘 돼요. 뭐 박승철님 같은 분. 그거 안 받아줘. 박승철은 좀 그랬어. 요즘에 근데 진짜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요? 나 좀 전에 차 훔쳤는데 박승철 쳐버리면 나 좀 깜짝 놀랐거든. 디자이너 선생님이 예쁘고 잘생기면 확실히 고객이 좀 근데 아니라고는 말 못할 것 같아요. 얼굴 이쁘고 뭐 얼굴 잘생겼고 이런 것보다는 좀 되게 잘 꾸미고 뭔가 이렇게 스타일이 되게 좋아 보이는. 스타일이 좋고 이러면 나도 저 사람처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가는 것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플랫폼도 중요하고 사실 본인이 이제 노출이 돼야지만 맞아. 또 사람들이 보게 본인은 되는. 보조 선생님 하실 때부터 차곡차곡 1년, 2년 쌓아놓은 게 나중에 진짜 크게 돼 있을 테니까. 그렇죠. 처음부터 하고 하는 게 맞아요. 진짜 맞아.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복지에는 뭐 좀 특별한 게 있나요? 뭐 휴무이라는 시간, 교육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복지가 좀 제대로 잘 돼 있고 복지가 좋은 미용실이 비전이 있는 미용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직원들이 있어야지 손님이 많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복지 자체가 안 돼 있으면 그 사람이 일하는 환경이 잘 갖춰져 있지 않다는 거니까 뭐 휴무도 좋고 다 쉬고 하는데 교육이 없어. 그러면 또 이것도 안 좋고 맞아. 그러니까 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좀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담당하시는 아. 디자이너분이 네. 그래 너는 고생하니까 내가 네 머리는 해줄게. 맞아요, 해줘요. 거기서 돈 받으면 안 되죠, 솔직히. 와, 되게 진짜. 서운해. 대표적인 미용사로서 갖는 애로사항 뭐가 있을까요? 몸이 되게 힘든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몸보다는 정신이 더 힘들어요. 또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잖아요. 요구사항이나 뭐 여러 가지로 좀 스트레스가 생길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좀 받쳐지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많이 힘들고 감정 노동이 되게 심할 것 같은 직업.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애로사항이라고 하자면 헤어 디자이너로서 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있다면 슬럼프가 되게 많이 찾아와요, 사실상. 모든 일이 다 그렇겠지만. 근데 내가 왜 이 미용을 시작을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 이런 초심을 진짜 잃지 않으면 정말 보상을 다 받거든요. 그 마음가짐이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사람 대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진실되고 진솔하게 다가가야 되니까 그래서 자부심 가지고 고객님들한테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 마음. 그래서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만 좀 우리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 모시고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좀 인사하고 마무리할까요? 둘, 셋. 잡빠!